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2023년부터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하여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각종 단체와 많은 시민들이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후쿠시마 오염수는 과연 얼마나 위험할까요? 보통 방사능, 방사선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심한 공포감을 느끼고 심지어는 세기말적인 아포칼립스를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도 언제나 방사선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양이나 각종 별들이 활동해서 발생된 감마선 및 X선이 지구로 복사되고 있으며 우리는 이에 항시 노출이 되어 있고 이를 우리는 우주선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담배 잎은 땅에서 방사성 물질인 폴로늄과 납을 흡수하고 이를 사람이 흡연할 시 담배 잎 속의 방사성 물질은 다른 독성 물질과 더불어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먹는 야채, 해산물과 같은 식재료에서도 우리의 몸은 방사선에 노출이 되고 우리가 의료의 목적으로 촬영하는 엑스레이 혹은 해외여행 시 하늘에서 맞게 되는 우주선 등 많은 인간의 활동은 방사선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방사선, 방사능이라는 단어 자체에 공포를 느낄 것이 아니고 얼마나 많은 양의 방사선에 우리 신체가 영향을 받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관건입니다. 방사선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어려운 개념을 배워야 하지만 쉬운 이해를 위해서 우리는 딱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베크렐. 이는 방사선의 세기를 일컫는 말입니다. 둘째, 시버트. 이는 방사선에 노출이 되었을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쉬운 예를 들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밤을 좋아하는 진우라는 아이가 달빛 아래에서 태닝을 즐기고 있습니다. 반면 혜진이는 낮에 태양빛을 맞으며 태닝을 즐기고 있네요. 진우와 혜진이가 같은 시간 동안 태닝을 한다고 가정하면 누구의 피부가 더 검게 그을렸을까요? 당연히 빛의 세기가 강한 햇빛을 받는 혜진이가 되겠습니다. 달빛과 태양빛의 세기가 다른 것처럼 베크렐은 방사능의 세기를 의미합니다. 반면 혜진이와 진우의 태닝 정도가 다른 것처럼 시버트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합니다. 한편 선웅이라는 친구가 파라솔을 펴고 혜진이 옆에서 일광욕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을 보낸다고 가정하면 혜진이와 선웅이 둘 중 누가 더 많은 태닝이 되어 있을까요? 당연히 혜진이의 피부가 더 까매지겠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진우와 혜진이의 경우처럼 방사능의 세기, 즉 베크렐이 다른 소스에 인체가 노출되면 우리 신체가 받는 영향, 즉 시버트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혜진이와 선웅의 경우처럼 같은 베크렐이 방사선에 노출이 된다고 하여도 방사선을 맞는 과정이 다르다면 우리 신체가 받는 영향, 즉 시버트 역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방사선에 인체가 피폭이 되어야 위험할까요? 우리가 바나나 하나를 먹으면 바나나 속에 풍부한 칼륨으로 인해서 약 0.0001mS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흉부 엑스레이를 촬영하면 약 0.05mS의 영향을 받습니다. 대략 바나나 500개를 한 번에 섭취하는 양이 되겠네요. 서울과 뉴욕 간의 왕복 비행을 하면 0.19mS의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이 매일 담배 한 갑을 1년간 흡연하면 약 0.36mS의 영향을 받습니다. 흡연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1년간 자연환경으로부터 인체가 받는 방사선의 영향은 약 2.4mS입니다. 지구상의 많은 원소들은 자연적으로 붕괴하며 방사선을 분출하고 있기에 우리는 이를 피할 수 없으며 사실상 이 정도 수치가 인체에 가하는 부정적인 영향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병원에서 전신 CT 촬영을 할 시 약 6.9mS의 영향을 받습니다. 참고로 미국과 한국 정부는 원자력이나 방사선 관련 종사자들이 연간 방사선 피폭 한계치를 50mS로 제한시켜 둔 것으로 볼 때 잦은 CT 촬영은 인체에 결코 유익하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방사선의 잦은 노출로 인해서 인체가 아파지는 양은 대략 1000mS입니다. 메스꺼움, 구토, 발열, 피로, 탈모 등을 겪을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략 7000mS 이상의 방사선에 노출이 되면 우리는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후쿠시마 오염수는 과연 어느 정도의 위험을 내재하고 있을까요?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일반 성인이 하루 2리터의 물을 마신다고 가정할 경우 리터당 1베크렐은 연간 0.000015mS로 환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본은 1리터당 1500베크렐의 농도로 희석하여 오염수를 방출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희석되어 배출된 후쿠시마 오염수를 매일 직접 2리터씩 마신다고 가정을 하면 연간 약 0.0225시버트의 영향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는 약 바나나 225개를 한 번에 섭취하는 정도, 매일 담배 1개비를 1년간 흡연하는 양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앞서 베크렐과 시버트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우리는 파라솔을 펼치고 태닝을 하던 선웅이가 그냥 일광욕을 즐기던 혜진이보다 태닝이 덜 되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즉 0.025mm 시버트의 오염수가 방류가 되어도 오염수가 바다에서 희석되고 퍼지면서 사실상 대한민국 영해에서 측정될 방사능 수치는 거의 미비하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오염수를 방출하는 것을 우리가 방관해도 된다는 말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방사능 오염수라는 단어 자체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일본이 공표한 계획대로 투명성 있게 실천하고 이를 검증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중한 시간 감사합니다.